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런데 그는 예상치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방에 있는 것이었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할 만큼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잠시 멈춰서서 문 손잡이를 꽉 쥐었다. 깊고 차분한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조가 어딘가 어색하고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마치 비밀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브라이언의 시선은 가장 친한 친구 말인 포피, 이비와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아있는 살럿에게 꽂혔다. 두 여자는 옹기종기 모여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브라이언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다. 살럿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장난기 넘치고 심지어 장난기 어린 듯했다.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고 브라이언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중요한 무언가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살럿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특유의 쾌활한 태도로 침묵을 깨뜨렸다. 파트너 공유 파티를 열까 고민 중이에요. 마치 뒷마당 바비큐 파티를 제안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그 말은 공중에 무겁게 떠올라 브라이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브라이언의 가슴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마리는 환하게 웃으며 마치 그 안내 방송이 행동으로 이끄는 초대장이라도 된 듯 휴대폰 위로 손가락을 휘둘렀다. 포피와 이비는 머뭇거리며 눈빛을 교환했다. 살롯이 말을 이어가자 브라이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이 순간을 미리 연습한 듯 너무 차분하기까지 했다.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명했다. 손님은 파트너를 데려오거나 혼자 오셔도 돼요. 엄격한 규칙은 없고 자유롭게 탐험하고 마음에 들면 파트너를 바꿀 수 있어요.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기대감과 도전이 뒤섞인 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기대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속이 메스꺼워졌다. 잠깐만요. 진심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마치 큰 소리로 말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살럿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고 차분한 태도는 거의 불안하게 느껴졌다. 물론이죠. 그녀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대답했다. 꽤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의무는 없죠.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말은 브라이언을 더 큰 의문과 씨름하게 했다. 이 일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의 결혼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의 시선이 다른 여자들에게로 향했다. 마리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벌써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었다. 정말 멋질 거야, 브라이언. 그녀가 제잘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냥 사람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밤이야. 압박감도 비난도 없이. 한편 포피는 의자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두드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망설임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언제나 실용적인 사람인 이비는 더 시급한 질문을 던졌다. 경계는 어떻게 해야 하죠? 누군가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녀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희미하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브라이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낯선 사람까지 우리 집에 초대할 생각인데 내가 그냥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하려고 했었다. 살롯의 표정이 누그러졌지만 미소 속에는 마치 그를 달래듯 거들먹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브라이언, 낯선 사람 얘기가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믿음에 관한 거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고 너도 그 일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이 파도처럼 그를 강타했다. 신뢰. 그는 항상 그녀를 믿었지만 이제 그 신뢰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무너져 내렸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살럿이 전에는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살럿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데이트 약속을 잡고 초대장을 보내고 누구도 어떤 강요도 받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살럿이 말을 하는 동안 브라이언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살럿이 계획을 세울수록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다른 누군가의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자유, 탐험, 신뢰 같은 단어들이 살럿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브라이언에게는 그 단어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들렸다. 마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벌써 옷차림을 다 정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짜릿하고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녀의 설렘은 브라이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다. 브라이언은 마치 발밑의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포피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린의 흥분을 뚫고 흘러나왔다. 글쎄요, 그녀는 손에 든 음료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너무 달라요. 뭔가 이상하면 어쩌죠. 그녀의 말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무언가가 묻어났다.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깃든 것이었다. 언제나 이성적인 이비가 다시 한번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해는 없어야 하고 각자 자신이 편안한 것에 대해 솔직해야 해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의 빛이 스쳤다.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호기심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브라이언의 시선이 방안을 훑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급진적인 생각에 그렇게 편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자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낯선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욕망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살럿. 살럿은 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였다. 그의 불편함을 감지한 그녀는 다시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브라이언,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신뢰가 중요해요.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만 말을 더 많이 할수록 그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믿었지만 이건 지나친 걸까? 넘을 수 없는 선인 걸까? 저녁이 깊어갈수록 브라이언은 상황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서재로 물러났다. 생각할 공간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나왔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딴 생각에 빠지려 했지만 생각은 가라앉지 않았다. 살럿과 친구들이 파티를 계획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살럿의 무언가가 변한 걸까? 아니면 그녀의 이 부분은 항상 표면 아래 숨겨져 있었던 걸까? 그의 전화가 울려 그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했다. 가장 친한 친구 매색에서 온 메시지였다. 야, 방금 살럿 파티 얘기 들었어. 너희들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잖아. 그렇지? 한번 해볼 만할지도 몰라. 혹시 모르잖아. 정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모험심이 강하고 항상 경계를 허무는데 앞장서는 친구. 브라이언은 잠시 친구의 태평스러운 모습에 부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매든 어떻게 이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다른 누구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걸까? 매든 이 생각에 아주 편안한 것 같지 않은가? 어쩌면 브라이언이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브라이언의 생각이 뒤죽박죽 섞였다.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냥 파티잖아. 그냥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거잖아. 그런데 왜 내 세상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는 거지? 만약 이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고민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살럿을 믿고 그녀의 판단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 원초적인 것이 그를 움켜쥐며 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만약 막는다면 그들 사이에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균열이 생길까? 저녁이 깊어갈수록 브라이언의 불안은 더욱 깊어졌다. 살럿은 브라이언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모른 채 준비에 열중했다. 그녀의 설렘은 전염성이 강했고 적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랬다. 그녀는 학예 명단부터 장식, 음식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뻔히 보였다. 그날 밤 그들은 침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살럿은 침대 머리판에 기대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브라이언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에 꽉 얹고 있었다. 이해가 안 가, 살럿. 마침내 그가 낮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왜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지? 진짜 뭘 얻으려는 거야? 살롯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아래에는 그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브라이언, 그녀가 차분하면서도 절박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갇혀있던 틀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 쌓아놓은 벽을 허물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편안했는데 어쩌면 그게 문제일지도 몰라요. 지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뒤돌아보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마치 일격처럼 적중했다. 브라이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와 살럿의 모습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려 했었다. 우린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브라이언이 불쑥 내뱉었다. 말을 멈추기도 전에 뱉어냈다. 이건 마치 고장나지도 않은 걸 고치려는 것 같아. 살롯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지만 눈빛 뒤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뭔가를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성장하고 진화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영원히 매달릴 순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브라이언은 본능적으로 손을 뗐다. 그 행동은 마치 침략처럼 느껴졌다. 아직 그녀가 넘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경계선이었다. 브라이언은 그녀의 말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옳다면, 만약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면, 그는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려고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낯선 사람뿐이었다. 너무나 낯선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코 따라잡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브라이언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살럿은 파티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지만 그는 갉아먹는 공포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행사가 다가올수록 그는 두려움에 더욱 사로잡혔다.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누군가 선을 넘으면 어쩌지? 살럿이 그를 준비되지 않은 일로 몰아넣으면 어쩌지? 어느 늦은 밤 그의 전화가 울렸다. 포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짧고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다. 브라이언, 너 좀 알아야 할 것 같아. 살럿이 마린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오늘 밤이 끝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탐험을 떠날 수도 있다고 했어. 브라이언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는 파티가 자유, 함께하는 경험, 함께 헤쳐나갈 무언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살럿은 그가 알지 못했던 의도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생각 없이 파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다급했다. 파피,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글쎄, 브라이언 포피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냥 그 여자가 말하는 방식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다. 마치 바깥에 서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살럿에게는 이 모든 게 단순한 장난일까?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걸까? 브라이언은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지 아니면 자신이 아는 안전한 곳으로 후퇴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하지만 파티는 빠르게 다가왔고 그와 함께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어갈 것이 분명했다. 파티날이 드디어 밝아오자 브라이언의 결혼 생활과 살럿에 대한 신뢰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압도적인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악몽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살럿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계 명단을 짜고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디테일에 자유와 신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브라이언에게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 무시할 수 없는 혼란뿐이었다. 한때 안락한 곳이었던 그의 집은 이제 재앙의 진원지처럼 느껴졌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고 살롯의 모임에서 만난 낯익은 얼굴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파티라도 되는 듯 편안하게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다. 브라이언에게는 그들의 태평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브라이언은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살럿은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눈부신 에너지로 군중 속을 활보하며 모두에게 따뜻하고 매력적인 인사를 건넸다. 브라이언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살럿은 브라이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브라이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낯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자신감은 불안하게 느껴졌고 브라이언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브라이언의 절친 맷은 살럿의 파티 아이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파티를 열어젖히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맷은 브라이언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살럿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장난기 어린 말투, 은밀한 스킨십,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훔쳐보자는 암시적인 말투는 브라이언의 속을 뒤틀게 했다. 맷은 항상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살럿에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브라이언의 신뢰는 산산이 조각났다. 의구심이 브라이언의 머릿속을 뒤덮기 시작했다. 맷에게 이건 그저 해롭지 않은 장난일까? 아니면 더 깊은 어딘가가 있는 걸까? 그 깨달음은 마치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가장 친한 친구가 살럿의 선택을 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원래 평화로울 것 같았던 저녁을 맷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브라이언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그 가벼운 접촉, 그 무심한 스킨십은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무언가, 배신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는 맷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방 안의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대체 무슨 일이야, 맷.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간신히 말을 꺼냈다. 맷은 어깨만 으쓱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진정해, 친구. 그냥 파티일 뿐이야.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잖아. 브라이언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농담하는 거야. 그는 침을 뱉었다. 음란한 말만 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맷은 짧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 말을 무시하려 했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브라이언, 걔한테 절대 허락 안 받는 거 아니야. 탐험하고 재밌게 놀라고 한 건 너잖아. 그 말이 씁쓸했다. 맷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마치 모든 게 게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브라이언은 턱을 꽉 다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좌절감이 커져갔다. 그래, 하지만 선을 넘어 맷 내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고 내 앞에서 추파를 던진다고? 그건 선을 넘은 거야. 브라이언이 낮지만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행동하다니? 뭐가 문제야? 맷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의 태연한 태도는 잠시 흔들렸다. 이봐, 그냥 무해한 장난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큰일 낸 거야. 브라이언의 인내심이 뚝 떨어졌다. 아니,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무례한 짓이야. 마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내가 못 봤다고 생각해? 내가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 봤어. 그 말들이 무겁고 굵게 공중에 떠올랐다. 맷의 얼굴이 움찔하며 거만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조금 뒤로 물러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브라이언, 진정해. 그녀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어. 브라이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상처가 더 깊어졌다. 믿을 수가 없어. 널 믿었는데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 이건 널 위한 파티가 아니잖아. 안 그래? 이 일로 날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어. 어쩌면 내가 널 잘못 생각했을지도 몰라. 맷의 눈이 번뜩였다. 죄책감이 얼굴에 잠깐 스쳤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그 감정을 감추었다. 괜찮아. 내가 좀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야. 브라이언. 너도 알잖아. 브라이언의 눈이 가늘어졌고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아니, 그건 더 이상 모르겠어. 넌 이미 움직였어. 맷, 오늘 밤 내 본색을 드러냈어.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어. 맷은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 걸음 물러서면서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다. 있잖아, 브라이언, 일이 이렇게 되길 바라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릴 거라면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 문제는 내가 아니야. 브라이언은 고개를 저었다. 실망감에 가슴이 무거웠다. 내가 문제의 일부라는 건 분명해. 너와 거리를 둬야 해.
넌 너무 멀리 갔어. 브라이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단호한 말투가 두 사람 사이 공간에 메아리 쳤다. 걸어가면서 모든 것의 무게, 분노, 상처, 배신이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정은 이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깨지기 쉬운 껍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매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브라이언을 지나치며 그녀는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낮고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다. 브라이언, 진정해. 그녀는 그의 팔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냥 이 밤을 즐겨.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어. 하지만 오늘 밤은 놓아주는 시간일 뿐이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그는 충성심과 사랑,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게 잘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브라이언은 모든 디테일을 예민하게 감지하게 되었다. 너무 크게 들리는 음악, 너무 자유롭게 느껴지는 웃음소리. 살럿은 손님들 사이를 거침없이 누볐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평생 친구처럼 모든 사람을 아는 듯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특정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밤은 계속되었고 브라이언은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주변은 그가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짝을 지어 구석에서 조용히 어울리기도 하고 다과가 있는 곳에 머물며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기도 했다. 브라이언은 방 안의 그림자처럼 자신의 삶 속의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대화는 더 조용해졌고 움직임은 더욱 신중해졌다. 공기 중에는 손에 잡힐 듯 기대감이 감돌았다. 브라이언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밤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살럿이 마침내 그에게 다가오자 브라이언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반짝였다. 살럿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왔다. 브라이언, 내가 여기 와서 정말 기뻐. 살럿이 그의 뺨에 입술을 스치며 속삭였다. 오늘 밤 정말 조용했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니? 브라이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살럿, 난 그럴 것 같지 않아. 마침내 그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수 없어.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게 괜찮은 척하며 서 있을 수는 없어. 잠시 살럿의 표정이 흔들렸다. 브라이언, 그녀는 짜증 섞인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이게 뭔지 넌 알았잖아. 내가 뭘 원하는지도. 이건 다른 누구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거야. 탐험에 대한 거야. 자유에 대한 거야. 왜 나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브라이언은 방 안의 벽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를 숨막히게 하는 것은 파티나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살럿,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였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 멀고 닿을 수 없는 곳에 서 있었다. 말 그대로 낯선 사람이었다. 어쩌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브라이언은 살럿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한때 알던 여자에게 자신을 다시 묶어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살럿은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시선은 다른 데로 향했다. 브라이언은 밤의 유혹에 더욱 빠져들며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며 손님들의 수다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지만 브라이언에게는 공허하게 들렸다. 저녁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은 더욱 대담해졌다. 미묘한 눈빛은 시시덕거리는 속삭임으로 바뀌었고 조용한 대화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브라이언은 경계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몇 시간이 지나 살럿이 마침내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눈부셨고 뺨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웃음은 여유로웠다. 그녀는 다른 손님, 브라이언이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에 브라이언의 속이 뒤틀렸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 몸을 남자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모습은 브라이언이 오랫동안 본 적 없는 익숙함이었다. 그런데도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살럿의 눈은 그를 향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브라이언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후회인가? 망설임인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브라이언,
그녀는 가볍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내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다렸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밤을 즐길 시간이야.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그녀의 말은 안심시키려는 의도였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브라이언에게 그 말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골을 더 벌어지게 할 뿐이었다. 그는 대답을 애써 피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별표, 이건 살럿이 아니야. 내 아내도 아니야. 오늘 밤은 다른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별표, 사를로트는 그가 뭔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군중 쪽으로 돌아섰고 그는 다시 혼자 서 있게 되었다. 살럿은 종종 문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한 기대감으로 깜빡였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로 마크였다. 그는 살럿의 과거에서 온 인물이었다. 그녀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고 브라이언이 그를 보는 순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마크의 등장은 방에 불꽃을 일으킨 듯했고 그의 존재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를 바꿨다. 브라이언이 마크가 그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 매우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살럿이 그에게 머뭇거리는 시선, 그녀가 미소 짓는 방식, 그들 사이에 브라이언이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마크는 그저 평범한 지인이 아니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그가 브라이언보다 살럿을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그리고 브라이언과 살럿의 친숙함은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대화는 너무 편안해서 마치 브라이언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살럿과 마크가 주고받은 눈빛, 그리고 두 사람만 이해하는 듯했던 웃음소리. 하지만 밤이 깊어갈 무렵 마크가 뭔가를 흘렸다. 처음에는 대화 속에 묻혀있던 아무렇지 않은 말이었지만 브라이언의 배를 강타한 듯 강타했다. 마크가 임신에 대해 뭔가를 언급했다. 살럿의 임신. 몇 년 전 그와 함께했던 임신. 마크가 말을 꺼내자 브라이언의 심장은 잠시 멈췄다. 그의 말의 무게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나 보네. 그는 마치 오래된 농담을 이야기하듯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브라이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은 마치 계시처럼 느껴졌다. 너무나 깊고 숨겨진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살럿은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브라이언이 대화의 조각들을 조각조각 모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크는 브라이언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 아직 학교에 다니던 시절 살럿과 함께했던 몇 년 전의 일이었다. 그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살럿의 삶을, 어쩌면 브라이언의 삶까지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공유했다. 살럿은 임신 중이었고 낙태를 결심했는데 그 결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경험의 여파로 인해 살럿과 브라이언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 깨달음은 마치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칼날처럼 브라이언이 살럿과 쌓아온 신뢰의 베일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다. 그는 살럿을 안다고, 두 사람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사실을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의 삶의 일부, 마음의 일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그를 뒤흔들었다. 마크의 존재, 살럿과 무심하게 지내던 그의 친밀함이 이 모든 것을 단 한순간 브라이언에게 무너뜨렸다. 한때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남자가 이제 살럿의 동기, 과거, 그리고 가장 깊은 비밀에 대해 브라이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고 방금 알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쇠망치처럼 그를 강타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탓해왔다. 타이밍, 상황, 심지어 자신의 부족함까지.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감춰진 무언가 때문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낙태, 합병증, 그리고 침묵.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에도. 어떻게 그녀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세월을 어둠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그가 모르는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브라이언은 숨을 헐떡이며 복도로 나갔다. 파티 소음이 살짝 줄어들었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다급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브라이언,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브라이언은 뒤돌아보며 복도 끝에 서 있는 파피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파피는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인 메인룸을 흘끗 본 후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 파피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너도 알 거야. 파피는 망설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살럿,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살럿은 파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아까 마린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이미 결심했어. 브라이언. 너와는 끝났어. 이건 탐험이 아니라 모든 걸 끝내는 일이었지. 남은 밤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브라이언은 정처 없이 방황했다. 브라이언이 거리를 헤매며 살럿과 마크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동안 집안의 일들은 그와 아내 사이의 깊은 골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살럿과 마크는 조용히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의 의도는 불분명했지만 그들의 은밀한 휴식처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트에 쌓인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브라이언이 밖에서 느끼는 긴장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브라이언이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분노와 혼란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는 조용히 집에 들어섰지만 그를 맞이한 광경에 피가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살럿과 마크가 여전히 함께 있었고 그들의 끈끈한 유대감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 광경은 마치 그의 배를 강타한 듯 강타했다. 그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머릿속은 쉴 새 없이 고요해졌다. 마침내 그는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와 분노가 뒤섞인 떨림으로 떨렸다. 이게 다야, 살럿.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분명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는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모든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살럿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얼굴이 누그러졌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마크는 방 안에 몰아치는 폭풍을 감지하며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집중하는 것은 마크가 아니었다. 살럿이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다. 그는 말을 이었다. 너 때문에. 그는 침을 뱉듯 말했다. 난 아이가 없어. 너와 가정을 꾸릴 기회조차 없었어. 마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낙태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았잖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했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그 낙태에 대해서도. 그의 말은 공중에 무겁게 떠올랐고 매 순간 진실의 무게가 맴돌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날 배신한 거야. 살럿. 감정의 홍수가 밀려와 그를 압도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그만할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내뱉었다. 이혼.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서서 그가 사랑하는 여자,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다른 누군가, 그 전에 그녀의 삶에 함께했던 누군가와 얽혀있는 것을 보자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그들의 결혼 생활의 기반이 무너졌고 그는 그것을 다시 세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